9일째 이어지는 산청 산불.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뜬금없이 산불 대책을 내놓습니다.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용량 진화 헬기 및 고성능 진화 차량 확대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출입할 수 있는 임도 또한, 인프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앞으로 저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산림청은 임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도만 충분하다면 진화대원들이 쉽게 불을 끌 수 있다는 것. 임도는 산림 관리를 위한 도로입니다. 2025년 경북 산불 지역을 지금 분석한 건데, 자 보시면 산불이 가장 심하게 탄 게 이 보라색인데 검은색 선이 도로예요. 그럼 다 임도가 있는? 그렇죠. 전부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다가 아니라 있는 곳이 집중 피해를 받았잖아요. 있는 곳이. 이 검은색 선이 다 임도도 있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도로가 많을수록 산불 피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대형 산불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기 여의도에 가면 빌딩풍이 분다고 그러죠. 빌딩 사이에 바람이 더 세지거든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역시 임도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불의 바람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도가 산불을 키운다는 것. 독일 대학의 한 연구팀도 국립공원공단과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불과 나흘 전에도 산불 진화에 임도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왜 산림청은 이렇게까지 임도 확충에 열을 올리는 걸까? 전직 산림청 직원에게 진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도의 목적은 어딘 누가 이야기해도 산림 경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경영도 실질적으로 벌채를 위해서 합니다. 벌채를 할 때는 평소와 달리 차로 실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큰 차로, 대형 차로 갖고 가서 그걸 실어 놔들 얼만큼 도로 확보돼야 돼요. 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빼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도를 놔야만 되죠. 산림청이 임도를 건설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벌목과 조림을 주로 하는 산림 경영, 이른바 숲 가꾸기 사업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9년 강릉 산불 이후 산림청은 이곳을 벌채한 뒤 다시 침엽수를 심어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조림했다는 표시. 이 막대기가 이렇게 심었다. 국민세금으로 심었다라고 하는 표시인데요. 이 일본 이깔나무. 키가 요만하죠. 그런데 바로 옆 인공 조림하지 않은 곳의 화렵수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3m 40. 네, 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탄 숲을 그냥 두면 이렇게 더 빨리 불에 강한, 산불에 강한 화렵수림이 된다. 그런데 소나무 심지 않아도 불에 강한 나무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왜 심어야 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조림을 하지 않은 숲은 시간이 지나며 불에 강한 화렵수림으로 자연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수천억 원을 들여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이 커지는 큰 이유는 이 수관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불이 올라가서 하늘로 솟구치죠. 근데 소나무림에서 숲가꾸기를 화렵수로 싹 제거를 하면 그 수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타면서 막 터져 올라가는데 그게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탈 것이 있는 데서 또 태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전진을 하는데 수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곳에 소나무를 심고 있다? 이미 불폭탄을 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 2023년 산불에는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역시 똑같이 벌목하고 이렇게 잘 올라오는 참나무까지 다 베어버리고 또 소나무를 심었다. 이건 심각한 범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그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지금 소나무의 식재 비율은 전체 조립 면적에서 계속 매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산림청 조림 실적을 살펴보면 소나무 조림은 줄지 않았고 소나무를 포함한 침엽수로 전체 조림의 70% 가까이를 채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나무를 안 심었는데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 산불에 취약한 해송, 편백도 그렇고요. 낙엽송, 그다음에 태다 소나무라고 있어요. 태다. 다 소나무 종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산불에 취약한 수목들의 식재량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거죠. 화렵수로 빠르게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게 한 게 문제죠. 그게 숲가꾸기예요. 지난해 산림청의 숲 가꾸기 예산은 2,516억 원, 임도 확충 예산은 2,87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진 산불이 피해액이 총액이 추산액인데 2,300억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전소된 주택에 1,600만 원, 반소된 주택에 800만 원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산주에 지원해 주는 건 산주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한테 가는 거죠. 산림청이 예산을 쓰지만 특수법인인 또 산림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죠.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전체 피해 복구비 4,170억 원 가운데 피해 주택 322채에 대한 지원금은 불과 51억 원. 반면 산에 들어간 지원금은 무려 3,38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지원금도 현실화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수연 씨도 이번 산불로 집을 잃었습니다. 아니, 같이 살래. 가서 할아버지. 우리가 빠지면 좀 별이 숨지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자. 아니, 다 타지. 전소가 된 상황에서는 최대 1,300만 원이고 반파면은 8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집이 제가 봤을 땐 다 전소가 됐고 남아있는 물건도 없고 천장도 다 내려앉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반파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800만 원이면 어떻게 그걸 다... 그러니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산림청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요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들 바빠가지고 인터뷰를 하실 만한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산림청이 만약에 더 큰 권한이라든지 더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자원 확보라든지 법령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2025년 산림청 예산은 약 2조 6천억 원. 그런데 지난 4월 18일 산림청은 산불 대응을 위해 4,2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울진 산불, 합천 산불, 밀양 산불, 우리는 수없이 대형 산불을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원인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왜 대형 산불이 됐는지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고 산불을 제대로 끄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산불이 계속 매년 반복되면서 우리는 복구비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수천억씩 복구비를 지원해줄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기웃함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매년 더 큰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